어머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80세 넘어가면서부터 감기도 자주 걸리시고 예전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80세를 넘기며 급격히 건강을 잃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평균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 왜 많은 분들이 80세 이후 급격히 건강을 잃는지, 그리고 10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의 놀라운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비밀 아침 체온의 중요성. 98세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습관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과 장수의 핵심적인 비결 중 하나입니다. 80세가 넘어가면 체온을 조절하는 신체 능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는 체온이 가장 낮아지기 쉽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몸의 효소 활동이 둔화되면서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합니다. 효소는 우리 몸의 모든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온이 36.5도에서 효소는 가장 활발히 작동하지만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효소 활동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상처 치유 속도를 늦추며 심지어 소화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체온이 낮아지면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더 취약해지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30년 넘게 유지해 오셨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체온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소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뜻한 물은 차가운 음료가 일으킬 수 있는 혈액순환 문제를 예방하면서 몸을 자연스럽게 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체온이 36.5도 이상인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8년 더 길고 치매 발생 위험이 40% 낮았습니다. 이는 체온 관리가 단순히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것을 넘어 장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체온을 올리고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뜨거운 물을 마시면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밤새 떨어진 체온을 서서히 올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은 몸의 엔진을 데우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침 식사를 따뜻한 음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이나 죽 같은 따뜻한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몸의 열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 운동도 체온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김영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10분씩 걷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 햇볕을 쬐며 천천히 걸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활력도 생겨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활동을 활성화시켜 자연스럽게 체온을 높입니다. 또한 체온 관리를 위해 실내 환경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집안의 실내 온도를 20에서 22도로 유지하고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어 몸에 열을 보존하세요. 이영자 할머니는 작은 전기 발난로를 사용해 발끝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체온 관리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건강과 장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찬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에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비밀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방법. 생체 시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 안에는 모든 신체 리듬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우리가 언제 잠들고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배가 고픈 시간부터 에너지 소비량까지 조절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생체 시계가 서서히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한 시계가 오차가 생기는 것처럼요. 이로 인해 밤낮의 리듬이 엉키고 피로가 누적되며 심지어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생체 시계가 흐트러졌을 때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생생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평소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던 그는 80세가 넘으면서부터 새벽에 쉽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낮에는 피곤해 낮잠을 자고 밤에는 오히려 잠이 오지 않는 악순환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밤에는 침대에서 뒤척이니 하루가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침 햇빛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고 30분 동안 햇볕을 쬐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며칠 만에 아침에 눈이 더 잘 떠지더라고요. 사실 햇빛은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합니다. 이 호르몬은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는 하루 세끼 식사 시간을 엄격히 정해 놓았습니다.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처음에는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억지로 먹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몸이 그 시간에 맞춰 스스로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은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는 또 하나의 열쇠입니다. 낮잠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딱 30분만 자기로 했어요. 알람을 맞춰놓고 잠이 오지 않아도 그냥 누워 있었죠. 이렇게 하루의 리듬을 조정한 후 그는 다시 아침형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생체 시계는 단순히 수면 패턴만이 아니라 신체 에너지 소비와 소화,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지만 반대로 생체 시계를 맞추면 삶 전체가 안정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햇빛을 자주 보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낮잠 시간을 제한하는 작은 변화들이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근육의 잠을 깨워라.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건강의 핵심 요소로 몸을 움직이는 동시에 신체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심지어 잠이 든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80세를 넘어서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로 인해 균형 감각이 저하되며 면역력과 호르몬 분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김만석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매일 산책과 등산을 즐기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작년 겨울 빙판길에서 넘어지신 이후 그는 점점 걷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넘어질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나가서 움직이는 걸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임을 피하다 보니 그의 근육은 더욱 빠르게 약화되었습니다. 실제로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위축됩니다. 한번 약화된 근육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96세 오영실 할머니는 비슷한 경험을 하셨지만
그녀는 근육을 깨우기 위해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서 시작했어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고 앉는 걸 반복했죠. 하루에 5번만 해도 땀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작게 시작한 운동은 그녀의 몸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녀는 운동 시간을 하루 3번으로 나누어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꼭 시계처럼 시간을 정해두고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몸이 스스로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녀의 운동은 단순한 움직임에서 시작해 점점 다양한 근력 운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근육을 활성화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오영실 할머니는 동네 친구들과 운동 모임을 만들어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하면 게을러질 때도 많았는데 친구들이랑 약속을 하니까 빼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은 몸 전체의 건강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근육이 활발히 움직일 때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움직임을 시작해 보세요. 앉았다 일어나기, 가벼운 산책, 팔굽혀 펴기 같은 간단한 동작으로 근육을 깨우세요.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건강한 몸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4번째 비밀 장내 미생물의 건강.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도 건강하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내 미생물은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면역 체계를 지탱하고 감정 상태까지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특히 80세를 넘어서면 유익균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되며 소화도 어려워지곤 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지개 식단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셨지만 이제는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식탁에는 항상 5가지 색깔의 음식이 놓입니다. 빨간색 토마토와 사과, 노란색 단호박과 귤, 초록색 브로콜리와 상추, 보라색 가지와 블루베리, 그리고 하얀색 두부와 버섯까지. 이 다양한 색의 음식은 각각 다른 영양소를 제공하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장내 미생물을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발효식품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식사에 발효된 음식을 포함시키고 계십니다. 아침엔 요구르트를 한 숟가락 드시고 점심에는 김치 한 조각, 저녁에는 된장국 한 그릇을 즐깁니다.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미생물의 활동을 활발히 해줍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내 몸을 지켜준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챙기게 돼요. 또한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십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은 장내 미생물이 활동할 시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장내 건강뿐 아니라 수면의 질과 감정 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효과를 만듭니다. 처음엔 어렵고 번거로웠지만 지금은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돼요.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아요. 실제로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장내 미생물 건강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적당한 운동입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장의 움직임을 촉진해 소화를 도와줍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산책을 즐기시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더 식사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장이 젊어야 사람이 젊다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무지개 색깔의 음식을 더해보세요. 발효식품을 조금씩 추가하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비결이 될 것입니다. 5번째, 비밀 웃음과 행복 호르몬. 95세 김순옥 할머니는 매일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을 보내십니다. 웃음은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크게 웃을 때 몸 안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통증까지 줄여준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했어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억지로 웃으면 기분이 더 나빠질 줄 알았는데 웃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녀는 매일 하루 한 번씩은 마음껏 웃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추억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십니다. 웃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신체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냅니다. 웃을 때 우리의 폐는 더 깊고 빠르게 움직이며 이는 폐활량을 증가시키고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혼자 있으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있으면 별거 아닌 일에도 웃음이 터져요. 웃음이 많아지니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녀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웃음을 일상에 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짓는 것, 좋은 유머 영화를 보는 것, 혹은 친구나 가족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라도 웃어보려는 시도입니다. 웃음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웃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웃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간 웃는 것이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웃음은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이가 들수록 더 큰 건강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거울을 보며 한번 웃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곧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웃음의 힘을 몸소 느끼며 말씀하십니다. 웃음은 약이 필요 없는 보약 같은 거예요. 웃다 보면 오늘 하루가 참 고맙고 내일이 기다려져요. 그녀의 말처럼 웃음은 우리에게 건강뿐 아니라 삶의 희망까지 선물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웃음을 더해보세요. 마음껏 웃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장수 비결 중 하나일 것입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일본 장수 마을의 한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울 일이 더 많아. 그래도 웃어야 복이 오지.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작은 비법들을 실천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